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갈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2%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2%대 급등이었고요. 현재도 1.96%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시면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장 초반에도 갭 띄워서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도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현재 포인트 2065 이상에서 지금 고점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오늘은 쌍끌이 매수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옵니다. 기관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쉬지 않고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1687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 매수 들어왔는데 개인이 보시면 4647억 원 강하게 매도를 합니다. 어제까지 하락장마다 개인은 열심히 매수를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바로 차익 실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80포인트까지 터치를 합니다. 코스닥도 무섭게 올라가네요. 1.78% 급등입니다. 11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역시나 갭 띄워서 출발했고 갭 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키워가면서 갭 상승 이후에도 8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개인도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매도 전환했네요. 168억 원 개인 매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20원대 유지를 하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환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오랜만에 좋은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 2,600선 회복을 했고요. 삼성전자 어닝 쇼크 및 지난 4분기 기업 실적 하향이라는 소재가 아무래도 주가 반영에 반등 심리를 이뤘다라고 보여집니다. 미중 회담에서 무역 관련 이견들이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시장 개방 및 서비스 구매 등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아무래도 협상에 좀 긍정적인 방향을 보일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별로 저평가의 외인가 기간에 이제 공격적인 매수세 장 주반까지 상승세 이어가고 현재 장 후반까지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인가 기간의 쌍끌이 매수 이제 개인의 팔자가 강하고 있고 장 초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개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강세 업종은 기계업과 철강 금속업, 이제 전기 전자업 그리고 약세업으로는 전기가스업 통신업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로 이제 외인만 매도를 했었는데 초반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개인 매도, 이제 외인의 기관 매수 등으로 전환이 되면서 개인만이 팔고 이제 외인과 기관이 전폭적인 전폭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세 업종으로는 반도체, 이제 방송 서비스, 기계 장비업이 보이고 약세 업종으로는 기타 서비스업이 보입니다. 반도체 업황 우려에도 이제 저점 매수 유입이 좀 강력한 코스피 지수를 이끈 상승 원인이라고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이제 K 하이닉스 이제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닝 쇼크로 일부 불확성 해소와 이제 하반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저점 매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높아진 어닝 불확실성을 이제 활용한 종목 선정이 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장 후반에는 추정 편차가 크지 않은 업종이 화장품이나 이제 건강식품, 이제 필수재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 특히나 실적 성장과 예상 실적 편차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업체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해 보이십니까? 저는
오후장에서 좀 더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는 화장품에서 이제 코스맥스 추천드립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ODM 성장세에 이제 매출 1조 이미 돌파하였고 생산 능력 강화, 이제 혁신 제품 개발로 해외 법인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고전했던 기존 브랜드 화장품 대비해서 사드 사태 이후에도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 이제 발달로 연매출 1조 원 돌파한다는 등 앞으로 성장세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전년 대비 매출 41.2% 증가했고 이에 반해 아모레나 LG 생활건강에 의한 한 자릿수 증가에 비한다라고 하면 괄목할 성과를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광저우 물류센터가 올 상반기 이제 완공 예정인데요. 이에 연간 생산력이 1억 6천 개에서 2억 개로 이제 증가할 예정이고 미국 뉴월드 법인 인수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USA 법인 또한 이제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생산 영업 정상화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3분기부터 실적 호조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코스맥스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장 1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거고요.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루이스 앤 클로이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웃으면서 종목 추천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 소장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일단 그 빨가니까 기분이 좋죠? 네. 자, 시공테크를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박물관 전시관 전시 및 인테리어 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전시 문화 사업 관련해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이 지금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상해 세계 엑스포. 자, 어린이들이 있는 집안이라면 자, 이런 데 손잡고 데려가거나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수업으로 이런 데 가기도 하죠. 독립기념관도 가고요. 이런 박물관, 기념관 이쪽으로 특화된 건설사예요. 굉장히 유니크하죠. 다른 건설사들은 우리가 건설을 생각하면은 보통 이제 아파트를 올리거나 주택을 짓거나 이런 게 생각나는데 조금 더 틀리죠. 좀 이게 어떤 인간의 감성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고 이런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왔던 업력을 지금 쌓아왔던 업체고요. 지금 최근에는 교육 사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 시공테크가 자회사의 아이스크림 에듀이라는 학습지가 있는데 이 회원이 8만 명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공테크가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교복 업체 한번 갖고 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 교복 업체가 교복 지점 있죠. 교복을 판매하는 지점에다가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같이 판다. 요것도 하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상관없는 거 아니고 학생들이 어차피 교복을 사러 오니까 학부모님들 손을 잡고 거기서 기출문제를 판다던가 예를 들어 학용품을 판다면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문어발식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창출해낸다. 이게 되게 좋아 보였는데 옛날에 코웨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웨이도 정수기로 일단 확보를 다 해놓으니까 이제 그 확보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자, 이번에는 밥솥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침대도 렌탈합니다. 이제 말 걸기가 쉽잖아요. 처음에 정수기를 하나만 렌탈해주세요 할 때는 되게 어렵잖아요. 영업이라는 게. 하면은 이제 문전 박대를 하거나 이런데 이미 코웨이가 싹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망을 활용하는 거. 되게 이거는 문어발이 아니라 정말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시공테크 입장에서도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아까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이런 엑스포드 이런 것들 어른들도 많이 가지만 사실 어린이들이 주로 학습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학습을 하는 곳인데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이 학습지 사업까지 한다는 거는 전혀 생뚱맞은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연관이 없진 않다. 이제 결론적으로 시공테크는 2018년에 그런 성장 스토리를 많이 얘기했지만 주가가 좋지가 않았어요. 5월 달까지만 해도 10,000원을 돌파하면서 기세를 한번 올렸거든요.
근데 그 10,000원을 돌파를 한 게 월 중에 돌파를 했다가 바로 밀려버렸어요. 그 고가상으로는 13.84%까지 올랐는데 그 5월 달에 종가가 마이너스 10%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표현이 된 거고,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죠. 15년도 5월 달에 그 고점이 딱 정확하게, 그쵸? 여기 있었어요. 그때 78% 가까이 올랐을 때 1,100원을 갔는데, 이번에 딱 1,200원. 자, 아쉽죠? 종가상으로 이걸 뚫었다면 되게 좋았는데, 매물벽에 막힌 거예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10,000원이라는 마디지수 때에도 걸렸고, 그리고 1,200원을 뭐 상징적으로 뚫긴 했으나 결국 종가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패배를 시인해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물러나지 말고 다시 힘을 비축해서 금방 올렸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 더 무너져서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서 120개월 선을 밟고 지금 60개월 선에 있는데, 이게 지금 이 2016년에도 20개월 선을 딛고 다시 반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제 생각에 장군 멍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에 한 번, 2018년에 한 번 실패했던 10,000원의 벽, 그리고 밑에는 60개월 선, 2016년에 한 번 지지받았던 부분, 이번에 두 번째. 자, 이거 확률적으로 전 여기가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60개월 선이 지금 4개월 동안 지지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쵸? 4개월 동안 지지가 되고 있기도 하고, 2016년에 그런 과거의 이력도 있고, 그래서 반등을 한번 시도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8,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8,000원 선에 많이 걸려 있었어요. 거기서 한 번 더 슈팅을 받는다면 이제 10,000원을 가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손절가로 5,700원 정도, 이걸 깨지면 이제 60개월 선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8,000원이 아니라 일단 그 중단 정도 7,000원으로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알코올입니다. 도료, 인쇄, 잉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원료인 초산 에틸 을 생산합니다. 중국의 환경 구제에 따라서 중국 잉크 공장이 대거 폐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지업종 얘기 드릴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이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는 것만큼 솔직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너무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그 지금 뭐 멀쩡한 고등어 잡지 말고 중국에다 한마디를 해라, 국민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니까 뭐 고등어를 주부들이 구워가지고 그 고등어에서 주방에서 미세먼지가 난다고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그게 말이 안 된다, 뭐 고등어 피워서 얼마나 미세먼지가 나겠어, 중국에서 다 몰려오는 거를, 그거를 한마디 해라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죽겠는 거예요. 그 상해 그 어떤 환경 그 사진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스모그. 앞이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앞이 아예 안 보이고 막 그 아랍권 사람들처럼 꽁꽁 머리를 다 싸매고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하면 자기네도 죽을 지경인데 옆에 나라에서 그렇게 대놓고 항의를 안 해도 자기네 국민이 죽을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환경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자기네 국민이 죽어가는데 뭐 남의 나라에서 욕을 하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폐지 수입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재활용 쓰레기, 우리나라에서 대란이 일어난 이유는 가장 크게 수입을 했던 중국이 그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받겠다. 그러니까 대란이 난 거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그 환경 규제 때문에 중국의 잉크가 이게 만들 때 유해 물질이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잉크 공장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사실 없애버리면 잉크를 어떻게 쓰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없애버렸습니다. 어쨌든 없애면 항상 어떤 반대쪽에는 이득을 보는 자가 생기는데 이 한국알코올이 이득을 보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초산 에틸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잉크의 원료. 근데 중국의 잉크 공장이 폐쇄가 돼버리니까 이 공급이 부족해서 초산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초산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초산 에틸을 파는 한국 알코올이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한국 알코올이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시공테크랑 아주 유사하게 주가상으로는 좀 실망적이었어요. 이것도 똑같네요. 5월 달에 딱 고점이었고 시공테크랑 희한하게 이것도 가격대가 너무 비슷해요. 11,000원대. 이거는 두 번을 실패했어요. 자, 여기가 참 마의 벽인 것 같네요, 진짜. 이게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강화되거든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실패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을 잃고 성공을 하고 그 벽을 뚫어놓고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면 더 자신감이 붙는 거거든요. 한국알코올은 지금 두 번 실패했어요. 2015년, 16년, 18년. 야, 11,000원이 정말 마의 벽인 게 여기서 무너졌죠, 다. 근데 또 밑으로 가보니까 또 장군 멍군이에요. 대부분 60개월선 근처 혹은 120개월선에서 한 번씩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60개월선 근처에 있어요. 자, 이제는 다시 11,000원으로 가야죠, 한국알코올이.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공테크처럼 안전한 위치에서 살 수 있다. 손절가는 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아까 비슷해요. 중간 부분 8,000원. 이건 중간 부분이 한 8,000원이에요. 8,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풍국주정입니다. 자, 이건 뭐 지금 오늘 워낙 지수 관련주가 강해서 그렇지 이 시장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됐던 종목이에요. 지금 소주 원료인 주정을 만들고 전체 생산량의 90%가 소주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주정. 그러니까 이건 주정 회사예요, 그냥. 소주 원료를 파는 회사. 야, 근데 어떻게 이 주정 판매량이, 출하량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렇게 올랐나. 수소차 때문에 올랐죠. 그렇죠? 주정 출하량은 전혀 늘지가 않았잖아요. 오히려 줄고 있지, 지금. 그렇죠? 술을 사람들이 안 먹어가지고 주정, 술 소비량이 줄고 있어요. 출하량이. 이 소주의 소비량이 줄면 주정의 공장에서 출하하는 게 줄겠죠. 근데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자회사 SDG의 지분을 56.4% 갖고 있다. 이것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를 엮였는데 엮인 것뿐만 아니라 아예 대장으로 나서버렸어요. 그쵸. 주정주가. 아예 대장. 그러니까 수소차에 엮여가지고 후발주 3등주로 간 게 아니라 초대장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지금 투자 경고인데 경고고 뭐고 경고 레드카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경고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위로 그냥 천장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3,000원 이상으로 가버렸는데 지금 이 정도 기세라면 이게 쉽게 꺾일까 싶어요. 제 생각에 정치인 테마는 정말 그 정치인이 나와서 아예 관련이 없다던가 아니면 허위로 밝혀진다던가 이러면은 급락을 할 텐데 이건 어쨌든 커넥션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커넥션이 있고 어떤 그 수소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끄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기술적 이격 조정 뿐이지 이 시세가 아예 전부 100% 훼손되는 거는 일어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수소차가 지금 다가오는 게 뭐 길게 보면 10년을 잡아야 될 텐데 그때까지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손절가 22,000원, 목표가는 3만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제가 뭐 그 머큐리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도 했지만 그런 유명한 가수처럼 잘 가고 있어요, 지금. 그때보다 더 갔죠. 지금 와이파이 기반으로 한 유무선 공유기 AP 시장 국내 점유율 1위고 지금 KT, LGU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통신 3사에 모두 공급 중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고요. 국내 주요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한 신규 장비 사업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머큐리가 11,000원에서 12,000원대 박스권에서 일주일을 있었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거기를 뚫고 머리 위로 나가니까 다시 새로운 2차 상승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신규주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상장했을 당시에 급락했던 부분을 그거 매물 소화를 일주일 했어요. 그쵸? 여기에 10,000원, 11,000원대 있던 부분을 강하게 뚫어 놓은 다음에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쵸? 거기를 발로 계속 밟아보면서 이게 정말 매물이 소화가 됐나 단단한지 계속 누르다가 위로 턴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주일 정도 이 과정을 눈으로 보여줬다는 거는 소화가 됐다고 거의 확률이 80% 이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000원, 11,000원 이 라인은 이제는 아주 단단한 라인이 돼버렸어요. 반대로. 그래서 이 단단한 라인을 기반으로 다시 계속 좀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3,000원이고요. 목표가는 17,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S&P 월드입니다. N자가 어이 N자예요. IN으로 치면 안 나오고요. S&P 월드. 이것도 2018년도 말부터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2019년 들어서도 지금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펀지 퍼프, 화장품 필수 부자재 만들고 쿠션 제품 함침용 NBR. 그러니까 쿠션 제품에 들어가는 퍼프, 고무 퍼프 그거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자분들이 얼굴에 찍어바르면 찍어바를수록 S&P 월드는 계속 루버, 고무를 생산해내야 된다.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그리고 뭐 일본의 CCA도 미국의 로레알 다 걸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의 완성 화장품 브랜드들에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인데 기술력 인정받았구나 이거 업계에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 월드가 본격적으로 상승 시작한 거 2018년 11월달, 12월달 말이기 때문에 이제 3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처음에 꽃을 피우면서 시세를 내는 거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사실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그 대형주들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화장품 업종이 물론 약간 반등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화끈하게 뜨겁지가 않잖아요. 예전에 화장품을 갈 때처럼. LG생활건강만 특이하게 가고 있지. 그거는 구조가 틀려서 그런 거고. 근데 S&P 월드는 이거는 완전 개인기로 돌파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러면.
화장품 업종 전체가 지금 수소차 관련주라던가 뭐 지금 남북경협처럼 테마를 형성해서 강하게 가고 있지도 않은데 각계 격파식으로 얘가 혼자 이렇게 가면 이 혼자 개인기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강력한 거는 이 화장품주를 지금 실망스러워서 지금 화장품주를 아모레지나 아모레퍼시픽 급락했지만 급락해서 탄력이 그렇게 급반응이 안 나와서 두려우신 분들은 화장품주를 굳이 해야겠다면 이렇게 개인기를 돌파해서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중에 S&P 월드가 지금 탑인 것 같아요. 가장 시세가 좋고 차트 모양이 가장 이쁘고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스는 위에 뚫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첩첩 산중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뭐 정말 다이나믹한 정말 큰 빅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이렉트로 가기 힘듭니다. 지금 코스메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S&P 월드처럼 아예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손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15,000원, 목표가 2만원입니다. 네. S&P 월드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이사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죠? 네, 일단 저는 오늘 전기차의 앞으로 가장 큰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LG화학을 또 가지고 왔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사실 4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너무나 이제 예견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1분기, 2분기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급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유가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로 인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3세대 전기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이제 배터리 가격의 상승이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LG화학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즉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LG화학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돼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봤을 땐 지금 LG화학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종가에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 목표가는 40만 원을 제시 드리겠고, 만약에 밀렸을 때는 32만 원이 이탈됐을 때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여러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제가 LG화학을 가지고 왔냐면, 사실 삼성전기나 삼성 SDI나 누구나 이제 기업이 좋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고점을 찍고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굉장히 매매하기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은 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같이 지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하는 기업을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가져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G전자를 갖고 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LG그룹주 내에 이제 두 기업을 갖고 왔는데, LG전자는 일단 4분기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어닝 쇼크에 좀 묻혀서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4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우려했던 그 수준 그만큼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1분기, 2분기 또 이제 가전의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기저효과로 인한 주가 상승은 확실시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어제 이제 CES 가전 박람회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건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QLED TV를 선보였던 것과 반대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기술이죠. 롤러블 TV를 이제 선보이면서 CES 가전 박람회에 이제 주목을 이끌었다라고 좀 본다면 앞으로 이 가전 제품, 백색 가전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1분기, 2분기 실적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주가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이 부정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MC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인데, 사실 LG전자는 예전부터 이 MC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에서 이제 실적은 좋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된 부정적인 노출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MC 사업부의 부진은 주가에 크게 이제 변동성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색 가전의 실적의 힘입은 앞으로 1, 2분기를 기대하자라는 관점에서 LG전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전 고점이죠. 75,000원까지 이제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해서 보유를 했는데 밀렸다라고 했을 때는 6만 원 이탈 시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일단 조선주들의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대형 LNG 선박을 우리나라가 이제 모두 휩쓸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앞으로 2019년도는 계속 실적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수주에 대한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조정받은 것은 한진중공업 사태도 있었고요. 또 유가가 갑작스럽게 이제 하락하다 보니 LNG 액체 천연가스보다는 유가를 사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때문에 이제 LNG 선박들이 이제 잘 가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을 저는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땐 2019년도 LNG 선박 관련주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대우조선 해양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을 포함한 삼성중공업도 그렇겠죠. 관련주들 모두 2019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4만 원까지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가격, 현재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 만약에 밀렸다라고 한다면 3만 원이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한번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 3만 원을 손절선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으로는 삼표 시멘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그제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또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북 경협주입니다. 이제 남북 경협주, 즉 테마주를 접근을 하실 때는 사실 가는 기업을 계속해서 사는 것도 좋긴 하지만 다른 업종, 그러니까 그 테마 안에서 가는 기업, 가는 업종이 이제 있고 또 그에 반대로 안 가는 기업, 쉬고 있는 업종들이 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쉬고 있는 기업들, 업종들의 관심을 가져보시면 가장 좋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련 경협주들이 지금 강한 반면에 그동안 핫했던 철도라든지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시멘트 관련주, 특히 이제 삼표 시멘트 같은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해놓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삼표 시멘트도 담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목표가는 5,000원을 제시 드리지만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았을 때에는 3,000원, 4,000원이 이탈 시에는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2분기 말부터 미중무역 전쟁이 심화가 되면서 가장 피해를 봤던 업종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이 인프라 관련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인프라코어, 진성TC, DY파워 이런 중장비 관련 기업들이 최근까지 굉장히 깊은 하락을 좀 받았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미중무역 완화 기대감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산인프라코어는 이 기업의 내부적인 실적 이슈가 아닌 외부적인 이런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 실적 혹은 내년 1분기,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는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가격대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정도는 쉬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만원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만원 제시 드리겠고요.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7,000원 이탈 시, 저점이죠. 저점 이탈 시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5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제 정세를 고려해서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 살펴볼 텐데 신일섭 소장은 지난 시간에 위즈윅 스튜디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지금 오늘도 괜찮은 흐름인 것 같죠. 위즈윅 스튜디오. 그래서 지금 그 신규 상장된 뒤에 흐름이 지금 좋아요.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상장일날 그 증시의 그 급락을 강한 장대 양봉으로 올려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확인 작업을 해도 좋고 아니면 더 강하면 그냥 쭉 뻗어가 버리는데 지금 위즈윅은 쭉 뻗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즈윅 스튜디오 강하게 그 1월 7일 날 강하게 뚫은 뒤에 그 1월 8일 다음 거래일 날 종가로 거의 하락폭을 다 끌어올렸고 오늘은 그 위에서 더 올리고 있다. 지금 조금씩 야금야금 다시 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12월 달에 상장했을 때 쏟았던 매물이 거의 이제 소화가 이건 다 돼버린, 이미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게 위로. 이 정도면은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팔 매물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위지엑스디오가 이제 당분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합니다.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림들이 없어요,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아주 깨끗해요. 새 도화지에 그냥 그림을 그려나가는 식이거든요. 이전에 많이 역사가 많이 됐던 것들은 막 그런 거예요. 어떤 다른 애들이 막 낙서해 놓은 그 종이에다가 내가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너무 골치가 아픈데 이런 건 깨끗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제 간단 명료하게 지금 상승세가 시작됐고 이미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강세가 유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 추천주로 해도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보유자 분들께서는 조금 더 갖고 있어도 좋은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위지엑스튜디오도 좋지만 어떤 종목이 또 좋아 보이십니까? 네, 역시 풍국 주정이죠. 이게 그 경고 종목이 경고가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단기 과열 완화 장치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장중에 변동성이 심해지면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해놨어요. 거래소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경고의 의미로서 필요합니다. 너무 이제 빨리 달리거나 이러면은 심판이 경고를 줘야죠. 근데 그거를 인식만 하면 되고, 근데 풍국주정이 지금 경고를 먹었다는 건 어떻게 바꿔 말하면 정말 강하다. 정말 너무 강하다. 그거를 거래소에서 인증하는 어떻게 보면은 도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경고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떠나서 경고라는 빨간 딱지가 붙은 게 빨간 딱지가 뭐 압류 딱지처럼 나쁜 게 아니라 얘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붙였다. 그리고 아까 너무 강한 거를 말씀을 드릴 때 예를 들어 정치인 테마는 나는 거기에 아예 관련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게 알고 보니 허위 사실이었다거나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누구의 뭐 친인척과 뭐가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 그거 알고 봤더니 인터넷에서 누가 만든 루머인데 그 루머가 계속 확산이 되고 뉴스를 타고 오면서 진짜인지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이 허위 사실이었다는 그 뉴스가 한 토막 딱 나오자마자 바로 하한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수소차 테마에 걸려 있는 것들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현대차와 커넥션이 있거나 정부의 지원 정책과 연관이 돼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감 그거 빼고 이게 근본적으로 훼손된다. 그런 뉴스 때문에 근본적으로 훼손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풍국주정이 대장이에요. 주정이랑 관련 없이 본사업이랑 관련 없이 테마의 움직임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과거의 흐름은 일단 있고 주정주의 그런 그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흐름들은 일단 머릿속에서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2018년 말과 2019년은 철저하게 테마의 흐름에 몸을 맡긴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그렇다면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밀려버릴 것 같지 않습니다. 경고 딱지를 달고도 계속 불도저처럼 밀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단기 추천주로 풍국주정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지만 풍국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성 이사는 RS 오토메이션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일단 그때 추천한 가격대 그대로 지금 저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관심은 있으셨으나 매수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오늘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들어서 가장 화두가 된 이제 정책적 이슈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 이슈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제조업들, 뭐 대기업부터 당연히 시작을 하겠죠. 대기업들부터 이 스마트 팩토리를 빠르게 적용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기업이 시작을 했을 때 그럼 그 밑에 중소기업도 이 정책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는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과 함께 더불어 실적까지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 하면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톱텍도 그렇고요. 이제 포스코 ICT도 그렇고 일단 RS 오토메이션을 제외한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들이 대내적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사 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매수의 찬스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에 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전 고점인 15,000원을 좀 제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총 대비 유통 주식수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좀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이 RS 오토메이션을 매수를 했는데 1만 원, 즉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 자릿수가 바뀌는 가격 이하로 조정을 받았을 때에는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손절선은 1만 원 꼭 지켜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좀 좋아 보이십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모멘텀이 가장 강한 것은 아무래도 수소차 혹은 이제 경협주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수소차는 소연님께서 한번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경협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린 5종목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경협주는 바로 3표 시멘트였는데요. 일단 남북 경협주는 그 경협주 안에서도 지금 빠르게 선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불과 2주 전만 해도 철도가 굉장히 강했지만 지금은 철도는 지금 쉬고 있고, 철도는 쉬고 있고 개성공단이라든지 이제 금강산 관련 기업들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어떤 이제 업종, 어떤 기업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갈까, 힘이 좀 들어갈까 고민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쉬고 있는 시멘트라든지 비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시멘트나 비료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경협주의 특성상 그 업종 카테고리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쉬어갈 때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00원을 목표가를 제시드리겠고, 매수를 했는데 밀렸을 경우에는 4,000원 이탈씩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0원을 지금 손절가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 워낙에 뭐 장이 세다 보니 오르는 종목들 많이 보일 것 같고요. 신 소장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셨습니까? 네, 오늘은 삼성출판사를 안 꼽을 수가 없죠. 예. 삼성출판사 지금 독단으로 가는 것만 해도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데, 왜냐하면 오늘 지수 관련주만 다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가 상한가 간 거는 더 눈에 띄죠. 근데 삼성출판사는 지금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완전 어벤져스예요. 다 데리고 가고 있어요. 삼성출판사와 협업을 해서 핑크폰 관련 제품을 만드는 토박스 코리아를 동시에 상한가로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왕구 만드는 오로라와 손오공까지 급등하고 있어요. 삼성출판사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삼성출판사의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가 만든 핑크퐁이라는 캐릭터, 이거 컨텐츠 하나로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가. 마블을 보셔도 알잖아요. 60년대 그러는 코믹스 그 만화 가지고 지금 얼마를 벌고 있습니까? 디즈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핑크퐁이라는 캐릭터, 우리나라에도 뭐 예전에 둘리라던가 이런 게 있었지만 그 시대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둘리를 그렇게 캐릭터를 더 확대시켜서 키우지 못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핑크퐁 캐릭터가. 어쨌든 오늘은 뭐 아기상어가 지금 그 아기상어송, 상어송이 지금 뭐 유튜브에서 순위에 뭐가 올라갔다. 근데 이거 옛날에 이미 싸이의 강남스타일 조회수 넘은 건 오래 전이고요. 그 유튜브의 그 해 가장 최고의 인기 그 송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상어송 이미 사실 아빠, 엄마 안 부르시는 분들이 없죠. 그래서 저 설날 연휴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척들이 애기 귀엽다고 용돈 주는데 뭐 애기가 너무 어리다고 엄마, 아빠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 그 뭐 댓글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써놨는데, 자, 안 좋은 엄마, 아빠가 되지 않으려면 그 돈으로 자기 거 사지 마시고요. 삼성출판사, 오로라 이런 거 사서 애기 계좌에 넣어주세요. 그럼 나중에 크면 애기가 핑크퐁을 갖고 노는 것들을 다 추억의 사진으로 볼 어른이 됐을 때 그 주가는 얼마나 커져 있을까.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겠죠. 엄마 아빠 그때 그 용돈 10,000원씩 가져가서 이 주식으로 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출판사 오늘의 특징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김태성 이사는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SK 하이닉스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굉장히 공포 속에 떨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또 LG전자도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SK 하이닉스도 앞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였고요. 이제 저 또한 그랬는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앞으로의 업황의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 계속 나오지만, 그래도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오늘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가 기존의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즉 메모리 반도체를 제치고 앞으로 이제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이제 주도주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건 SK 하이닉스의 4분기 잠정 실적표가 지금 남았습니다. 이제 4분기 만약에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부합하는 실적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다음 1분기는 이 4분기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SK 하이닉스 바닥권의 저점 매수세로 들어온 이 힘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갈 땐 가더라도 지금은 한번 쉬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SK 하이닉스의 강한 힘에 좀 속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매출의 80에서 90%가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즉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뭐 시스템 반도체가 다시 한번 강하게 된다라고는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이제 체질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가기에는 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오늘 강함에 속지 말고 지금 뭐 따라 붙는 매매보다는 조금 쉬어갈 때 현상을 보면서 접근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의 업황이 개선이 됐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 붙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이야기보다도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시간인데 종목 상담까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많이 와 있는데요. 먼저 7829번님의 네이버 15만 9천 원에 비중 10% 매도시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현 가격하고는 괴리가 조금 있으시네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 예전에 혹시 제가 이건지 모르겠는데 10만 원 근처에 갔을 때 네이버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뭐 1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 때 6자리잖아요. 예. 5자리로 깨지기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거기는 120개를 선이 걸려 있고 2015년에 전저점이 걸려 있고 2017년에 고점이 걸려 있고 다 운명의 라인이 다 걸려 있는 데다가 10만 원. 이거 깨기 쉽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저가가 10만 4천 원이었고 10만 4,500원이었어요. 10월달, 11월달. 절묘하게 10만 원 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18만 원 가서 매도시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기 때문에 18만 원 봅니다. 자, 네이버는 공룡이에요. 자, 아마존이 지금 하는 거 보고 욕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야, 아마존이 닥치는 대로 먹어가지고 공룡이다, 포식자다. 근데 그게 물론 닥치는 대로 먹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자,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건, 노력을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공룡이든 뭐든 다 잡아먹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잡아먹히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뭐 공룡이 되건 말건 네이버의 주주들은 사실 그런 얘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이버가 공룡이 돼야죠. 네이버의 주주는 1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소로 일단 이전을 한 뒤에, 그쵸? 거래소에서 뭐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걸 이길 수는 없죠. 하지만 거래소로 옮긴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지금 네이버의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1년에 승부를 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가 2018년에 주가가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냐? 글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정말 단언컨대 이거는 미친 듯이 사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네이버는 정말 사상 지금 몇 년간에 걸쳐 최저점의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18만 원까지 일단 도전을 하리라 봅니다. 거기서는 일단 18만 원의 벽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매도시기 조언을 부탁드렸기 때문에 18만 원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과 내년에 걸쳐서 18만 원까지는 그 안심을 하시고 강력하게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점 10만 원대 초반까지 강하게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 수익 구간이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8484번님의 삼화콘덴서 53,000원의 비중은 25%. 종목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삼화콘덴서는 굉장히 아마 이제 트레이딩하기에 좀 어려운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의 실적과 기업의 성장성, 기업의 이제
앞으로의 향후 모멘텀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비중을 더 확대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긴 하지만 일단 주가의 위치가 지금 좋지 않다라는 점이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막 콘덴서는 SK 하이닉스의 움직임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오늘 강하고 사막 콘덴서도 오늘 강해서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종목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덜어내거나 뭐 다시 뭐 새롭게 사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자, 조금 더 이제 관망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사막 콘덴서는 앞으로 이제 실적 4분기 실적보다는 향후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은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신성장 동력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적 분야에 따른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지금 자리에서 사막 콘덴서는 제가 아까도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서 누차 한번 이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5만 원이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땐 그때는 좀 손절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56번님께서 하이비전 시스템 8,50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좀 상담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습니까, 신 소장님?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담이 왔죠. 지금 2019년이죠. 2018년도의 흐름 좋지 않았고 지금 LG 이노텍과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LG전자 애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그 다음 LG 이노텍, 그 다음 그 뒤에 앞에 LG전자 혹은 애플. 그러니까 휴대폰 관련주인데 휴대폰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LG 이노텍으로 가고 하이비전 시스템으로 가고 하이비전 시스템과 LG 이노텍의 차트 굉장히 유사하죠. 지금 2014년도, 2013년도, 14년도에 고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승을 했던 게 2017년도에 그렇죠. 둘 다 같이 상승을 급등을 했죠. 여기 2017년도에. 근데 2018년도에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쵸? 20개월 선에서 반등을 조금 하다 무너졌죠. 여기 하이비전 시스템도 20개월 선 반등을 조금 하다가 완전 무너졌죠. 둘 다 쌍봉으로 완전히 급락이 나왔어요. 거의 뭐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나서 이제 밑에까지 왔는데 지금 보면은 전저점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곳으로 거의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지금 2012년, 13, 뭐 15, 16 죄다 여기 7만원에서 뭐 8만원 정도? 여기가 지금 바닥이었잖아요. 지금 그 수준까지 다 빠졌어요. 폭은 나왔다고 보이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5천원에서 6천원 부근, 거기까지 거의 다 나왔죠, 폭은. 여기서 물론 기간 조정은 있겠으나, 여기서 이제 더 2018년만큼의 급락이 나오는 거는 사실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2018년만큼의 급락이 나온다는 거는 너무 완전 다 모든 게 훼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 팔아치워야 되고 지금 확률이 높은 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LG전자의 폰 사업이나 이런 게 너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반등권에 왔다. 그래서 LG노텍이든 하이비전 시스템이든 일단 반등을 기다려서 8,500원, 8,480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팔면 되는데 LG노텍 10만원 부근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만원 부근 반등할 때 물량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종일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60포인트 위에서 안착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1.84%나 급등 마감입니다. 장중에 2%대까지 상승 흐름 보였는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2036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2068포인트대까지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2%대의 상승이고요. 근래 들어서 보기 힘든 급등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략 후광장세고 강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쌍끌림에서 유효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림에서하고 연기금이 참 많이 사네요. 그리고 그동안 하락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던 개인들 오늘 하루에만 무려 4,858억 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오랜만에 매수에 동참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상승폭이 3.4%입니다. 39,000원대 안착하는데 지금 놀라운 건 SK하이닉스입니다. 무려 7.43%, 시총 2위 종목이 7.43%나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강보합권 전환을 했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12만 원대 안착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도 지금 강보합이고요. LG화학도 0.57% 상승. 철강주 오늘 흐름 좋습니다. 네이버도 1.92%의 상승. 하지만 SK텔레콤 그리고 한국전력, 경기방어주들은 오늘 일제히 내림세를 보입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나 680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코스닥도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갭상승 출발해서 680포인트대까지 터치를 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오늘 세 주체가 나란히 매수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3시 이후부터는 개인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206억 원 팝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해주고요. 이제 시총 상위주들 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신라젠도 약보합, CJ ENM 20만 원 터치합니다. 바이로메드가 6.2%의 하락. 그동안 워낙에 빠르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요. 포스코캠텍 1.54% 상승.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HLB,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나 펄어비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코오롱 티슈진 역시 낙폭 줄이면서 마감 예상이 됩니다. 네,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원래 어제 끝났어야 되는 이슈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더욱더 긍정적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 오랜만에 급등했는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신 소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정말 이상적인 시장이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전에 못 보던 그림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수에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들이 없었고 최근까지 네이버도 없었고, 그쵸? 이게 다 10년 내에 일어날 변화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되는 구간들이 많이 지나갔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이런 신산업 관련주들이 들어오면서 완전 활기를 띄웠고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시가총액도 굉장히 늘렸고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죠. 하지만 이제 그 어떤 한계에 일단 단기적인 한계에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발의식은 노장들이 활약을 해줘야 된다. 차화정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동시에 같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뭐 프랑스의 사노피라던가 뭐 미국의 암젠이라던가 이런 거대한 제약 바이오 회사 시가총액이 프랑스 뭐 사노피 막 5위 안에 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변화하려면 아주 먼 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데는 너무 오랜 세월이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그동안 역할도 충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좀 쉬어야죠. 근데 쉬면 다른 업종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데 지금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 4.25 1위, 철강금속 3.28, 운송장비 우리 자동차 속해 있는 거 조선하고 2.62. 자, 너무 긍정적이죠. 이렇게 예전에 뭐 우리 구산업에 속해 있던 이런 업종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그동안 너무 뜨겁게 놀았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쉴 틈을 벌어주면서 시가총액 비중을 바꿔치기 하는 이 과정만 일어나면 기간 조정, 한여름까지 이어질 기간 조정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넷플릭스, 애플 전부 다 중요한 지지선에서 죄다 반등했죠. 폭은 거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동행하는 부분이 나올 거다 했는데 역시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 한국 증시가 이제 동행하는 부분이 지금 겹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면서 나오면 당연히 힘이 강하죠. 청개구리 증시처럼 따로 가면 힘이 약해요. 아까 어벤져스 얘기도 했는데 똑같아요. 핑크퐁이 여러 종목들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전 세계 증시도 같은 방향으로 한꺼번에 움직이면 더 강한데 미국, 유럽, 한국이 오랜만에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중요 지지선 라인에서 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주가 힘을 좀 빼더라도 다른 구업종의 이 시가총액 비중 늘리기가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오늘의 그 뭐 포스코라던가 뭐 현대차라던가 이런 그동안에 안 좋던 그런 종목들의 상승은 굉장히 반갑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지면서 IT와 제약 바이오에 쉬는 시간을 벌어주면 우리나라 증시는 2019년에 좀 더 건강하게 일단 체력을 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성 이사께서는 시장 뭐 긍정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오늘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포인트로 봤던 건 이 수급적인 측면인데요.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기관의 매수세, 또 기관에 이제 많은 수급 주체가 있지만 그 중에 단기적인 성향을 띄었던 금융투자가 오늘은 매도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 지금 강력하게 오전부터 오후까지 끝까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이 오늘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1월 달부터 연기금이 이제 포트를 편입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강함이 앞으로도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지난주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죠. 1월 효과는 언제 오는 거냐, 1월 효과는 없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CES 가전박람회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어닝쇼크를 조금은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이제 미중 무역전쟁 완화라는 대내적인 이슈가 지금 크게 한번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분간은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했는데 만약에 내일 이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뭐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또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연기금과 투신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수급의 움직임에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 그리고 이제 좋은 포트폴리오를 편입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없던 질문인데 내일 그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짧게 이것만 좀 여쭤보고 끝낼게요.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첫 번째 옵션 만기일이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신 소장님은 내일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이 좀 강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내일 하루의 변동성에 그 소멸될 아이스크림 같은 거에 우리 그 주식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한여름까지 조정을 한다는 거 그게 더 큰 거고요. 기간 조정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내일도 저는 이 그 IT가 반도체가 강했지만 바이오가 약세인 부분을 예를 들어 차화정 이게 메꿔주는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리라 봐요. 그래서 지금 뭐 포스코라던가 LG화학, 뭐 현대차 이런 것들 구경제 대표 주자들이 내일도 상승을 이끌어 가리라 봅니다. 장중 변동성 같은 거에도 불구하고 이 종가상으로는 제 생각에 이 구경제 업체들이 오늘의 상승폭을 이어가리라 생각이 돼서요. 내일도 저는 이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전기전자, 철강금속, 기계, 운수장비 오늘 상승률 상위에 올랐던 업종들 장중 변동폭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상승률 상위는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의약품주는 내일도 오늘처럼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김태성 이사께는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여쭤보면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내일. 네. 그러다 보니까 청산하는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좀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네, 일단은 사실 이제 만약에 이 옵션 만기일, 즉 12월 달에 옵션 만기일이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1월 달에 옵션 만기일, 그것도 이제 첫째 주에 옵션 만기, 첫 달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크게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보다는 대내적인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의 4분기 실적 시즌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포지션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옵션 만기를 의식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흐름에 엇박이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옵션 만기일 뭐 단 하루에 이 이슈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고 큰 그림을 좀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루이스 앤 클로이 김태성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2064.71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도 1.68%나 올라가면서 679.7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2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1122원 1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들 궁금하실 겁니다. 김동섭의 마켓뷰에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코스피 2% 정도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컸죠. 그렇지만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돋보였다. 아마 제가 어저께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오늘 보면 거래소를 약 한 3,850억을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로 4,700억을 가동하죠. 그리고 선물도 6,700억, 6,900억을 삽니다. 기관도 1,400억 정도를 사죠. 이 보면 쌍끌이 매수가 돼서 시장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아마 옵션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65가 외국인이 이익 실현하고 있다. 아마 이런 표현을 써드렸는데 오늘도 오전에 265는 이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왔다가요. 일부는 매수로 전환했고요. 오히려 267.5를 24,000개 매도를 합니다. 267.5가 지수가 2079 정도니까 지금 지수가 2064죠. 그러면은 약 한 15포인트 정도.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위보다는 아래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265가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선물을 보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265.60. 그렇다면 지금 이 지점이 어쩌면 마지노선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포지션상으로 한번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콜을 매도를 합니다. 콜 매도라는 것은 이 실현 쪽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67까지 누적을 보면요. 매수였습니다. 이거를 이익 실현했고요. 265도 이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 매수를 했지만 이익 실현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62도 당일을 보면은 역시 이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더 끌어올리기는 벅차지 않겠냐라는 것을 시장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외국인들의 매수 이거는 어쩌면 내일을 위한 물량이 아닐까.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들이 끌어올린 지점이 이 실현의 끄트머리 지점까지 왔다라고 판단한다면 어쩌면 내일 만기에 이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매수 물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일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만약에 맞다면 오늘까지 일단 이번 만기의 상승은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 소견입니다. 이거는 포지션 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이 뭐 오늘 밤에 좋은 재료, 중미의 무역 타결로 인해서 뭐 급등한다면도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정말 예의주시해서 내일 만기를 향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시장을 보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중군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에 미국이 1%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1% 오른 걸 보면서 저는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에서 제시했던 것 중에 23,880포인트를 사실 이틀 동안에 무역 타결로 끌어올렸다면 이걸 돌파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도 오늘 급등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2080까지는 아직 오질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무역협상의 타결의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무역협상의 키포인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지적재산권입니다. 이 지적재산권과 실제로 타결할 항목이 142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뭔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협상 타결 정도만 나옵니다. 깜짝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실망을 할까봐 내놓지 않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파 껍질 벗기듯이 뭔가 우리가 속을 좀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그래서 중국과 무역협상하는데 이틀을 했는데 하루를 더 늘린다. 뭐 대두를 50만 톤인데 90만 늘렸다. 뭐 이 정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담이 꼭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시장은 이렇습니다.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일부 의도적으로 내용을 감추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반대로 루머에 샀는데 뉴스에 더 가기 위해서 일부러 작전을 쓰는 건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협상 타결이라는 재료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장을 올라간다고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고요. 이번 주까지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현명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어저께 맥스 간자리가 23,86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3,880포인트 재웠는데 20포인트 들갔죠. 끝난 거는 23,780, 100포인트 미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완전히 뚫어주는지가 정말 관건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무역협상 타결에 핵심적 내용을 가지고 와서 뚫는지 이게 키포인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골드만삭스하고 버핏이 금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오바마 현인, 투자의 귀재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장기 금리가 이제는 매입할 때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년 국채 금리는 수익률과 금리가 반대입니다. 근데 골드만삭스는 국채 금리 그러니까 수익률을 3.2에서 3으로 내줍니다. 그러니까 금리로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버핏은 이걸 반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금리 역전상이 안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 역전이 됐을 때 갑자기 돌려세우거나 할 만한 재료가 시장에 있었을까라고 본다면 오바마의 현인의 버핏이 예측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의 예측이 틀리게 되면 상당히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의견차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한번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마도 역전이 지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평선으로 봤을 때 5일선과 21선 또 61선이요. 한번 역전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에서는 꼬부라져서 내려오는 상향이 있다는 거죠. 고점에 놀아도.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재료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23,880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내일장은요. 우리나라 시장이 만기입니다. 만기인데 제가 내일장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의지가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결국은 오전에는 별로 10시까지는 별로 안 샀어요. 막판에 올라오면서 계속 사가지고 40포인트 근처까지 올렸거든요.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수급선으로 보면요. 지금 이 자리는 올라갈 수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이다. 근데 그 이후로는 과거의 매수를 보면요. 저점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건 누적 순매수거든요. 누적 순매 검색선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수는 횡보를 했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 의지는 올라가고 싶은 의지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바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렸었다는 거죠. 근데 만기가 다가왔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습은 어쩌면 만기의 물량으로 나올까? 이게 좀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시라도 물량이 나온다면 오늘 상승은 여기서 마무리됐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기지개가 시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오늘로서 또 확인됐다면 이 이후로도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을 꼭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옵션 만기 때 옵션 포지션상으로 외국인의 콜매도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